안녕하세요. 리치셀과 함께하는 PF농법. 이번 시간에는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0년도까지는 농산물의 생산량에 집중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농법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요, 기능성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대세가 됐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섭취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특히 항산화 물질입니다. 먼저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토케미칼은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요, 우리가 어떤 과일이 됐든 채소를 섭취하게 될 때 거기에 빨간색이든 보라색이든 색을 띠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의 성분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타민 C도 있고요, 비타민 E도 있어요.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고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아주 좋다 그러잖아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요즘 유럽에서 수입한 유기농 레몬즙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그게 이제 비타민 C도 산화 스트레스를 직접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셀레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셀레늄은 비타민 E, 토코페롤보다 항산화 효과가 약 1800배 정도 더 뛰어난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셀레늄은 직접적인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셀레늄이 함유된 어떤 효소가 있어요. 셀레늄이 함유된 효소, 정확히는 셀레노 아미노산이 함유된 효소입니다. 단백질 효소예요. 그 이름을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제라고 합니다.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제 이 단백질 효소가 항산화 효소의 핵심 구성 물질인데 셀레늄이 없으면 만들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셀레늄 같은 경우는요, 파이토케미칼, 비타민 C, 비타민 E는 흡수가 되는 순간 바로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항산화 효과를 빨리빨리 나타내지만 셀레늄 같은 경우는 약간 지속형이에요. 먹는다고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체내에 내가 이 셀레늄을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셀레늄을 섭취한 다음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면 약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섭취해서 체내에 셀레늄을 축적시켜야 된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하나씩 따로따로 먹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물질들이 많이 함유된 농산물을 먹었을 때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겁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인체의 면역력의 지표라고 불리는 트리펩타이드 형태의 아미노산이 있어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되는 거를 펩타이드라잖아요. 글루타치온은 글루타믹 애시드, 글루탐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시스테인, 황아미노산이죠. 그리고 글리신, 요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트리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약자로 GSH라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 GPX라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시스테인을 알아야 돼요. 아미노산 20가지 중에 시스테인이라고 황아미노산이 있다 그랬죠.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황아미노산도 있어요. 시스테인의 이 황이 셀레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황과 셀레늄은 바로 위아래로 붙어 있어요. 원소 주기율표에. 최외각 전자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교환이 가능합니다. 황이 셀레늄으로 교환됐을 때 요거를 셀레노시스테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셀레노시스테인이 다른 아미노산들과 또 결합을 해요. 그렇게 돼서 만들어지는 게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입니다. 활성산소가 어떻게 제거되는지 화학식으로 한번 볼게요. 두 분자의 글루타치온, 두 개의 GSH하고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은 바로 또 만들어지는 게 과산화수소가 있어요.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가 야, 이거 빨리 활성산소를 제거해라 라고 신호를 줍니다. 얘네 둘이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H2O2니까 여기다가 H를 두 개를 더 주면 두 개의 물 분자로 바뀌겠죠. 그러면 활성산소는 없어지는 거예요. 두 개의 수소를 여기로 보내줍니다. 두 개의 물 분자로 바뀌어요. 두 개의 GS가 남게 되죠. 그게 이제 GSSG 이런 형태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활성산소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셀레노시스테인을 음식물을 통해서 많이 섭취를 한다면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가 많이 만들어져서 내 몸에서 글루타치온을 활용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일어나겠죠. 먹는 음식물에 셀레노시스테인이 많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농산물엔 거의 없습니다. 농산물의 형태에서도 셀레노시스테인보다는 셀레노메치오닌의 형태로 더 많이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이 메치오닌이 체내에 들어갔을 때 셀레노시스테인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내 체내에 축적이 돼 있다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셀레늄, 우리가 농산물, 특히 야채를 통해서 많이 먹고 있었을까요? 불행히도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토양은 셀레늄 함량이 거의 없습니다. 셀레늄의 또 다른 기능, 강력한 항암 작용이 있는데요. 암 예방도 됩니다. 병원에 가고 암 판정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대부분의 의사분들이 암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때 피 검사를 해보면은요, 혈액 속에 셀레늄 함량이 상당히 낮게 딱 떨어져 있어요. 그걸 빨리 회복시켜 놔야지만이 면역력을 일단 올려놓고 항암 치료가 좀 더 수월해지거든요. 대부분의 의사분들이 암 판정을 받은 환자분들한테 셀레늄을 경구투여 또는 주사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셀레늄을 고농도로 처방을 받게 되면은요, 이 셀레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암 세포 내에 ROS라는 게 있어요. 이 ROS라는 게 세포 속에서 생기는 산소 기반의 공격성 강한 분자들, 이거를 이제 ROS라 그러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암세포 내에 이런 공격성 강한 분자들이 많아지면 그 공격을 받아서 암세포 스스로 죽게 되는 거예요. 암세포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고농도 셀레늄일 때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정상인들 같은 경우는 셀레늄을 평상시에 먹어서 어떤 예방을 할 수 있냐면 NK세포, T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NK세포, T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감시하고 또 발생한 것을 제거하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능력을 셀레늄이 갖고 있는데, 암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고농도 셀레늄을 처방받아서 실질적으로 암세포도 죽일 수 있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셀레늄입니다. 이러한 셀레늄의 역할이 밝혀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1996년도에 클라크라고 하시는 분이 미국에서 63세의 남성 1312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200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을 섭취시켰을 때 암 발생이 크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 살다 왔는데 코로나 시기에 제가 중국에 살고 있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중국의 특정 지역만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걸렸다 하더라도 완치율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싶어서 중국 연구진하고 WHO에서 가갖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 지역 토양의 셀레늄 함량이 많이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셀레늄을 충분히 먹어서 체내에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역력이 좋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그런 결과를 알아내게 됐어요. 그만큼 이 셀레늄이 인간의 면역력, 항산화 효과도 높여주고 항암 효과도 가질 수 있는, 암 예방도 되고요.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물질이다라고 하는 게 오랜전부터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토양의 셀레늄 함량이 매우 적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서 약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매우 부족한 국가고요.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쌀이라든가 어떤 야채를 통해서 셀레늄을 보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준이 있어요. 보통 성인 기준으로 약 5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셀레늄을 섭취하게끔 권장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거에 조금 못 미치고 있고요. 40에서 45 마이크로그램 요 정도 양도 대부분은 육류라든가 생선, 계란, 동물성 쪽에서 섭취를 하고 있고요. 식물성 쪽에서는 거의 흡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식물성에서 섭취를 하게 되면 유기 셀레늄 형태, 셀레노메치오닌, 셀레노시스테인 형태로 아미노산 형태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는데, 그게 체내에 들어가서 매우 좋은 역할을 하는데 좀 아쉽네요. 그러면 우리가 셀레늄을 지금까지 안 먹고 있었을까요? 예, 먹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브라질 너트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브라질 너트 셀레늄 함량이 1kg당 19,0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좀 크기가 크잖아요. 두 개만 먹어도 한 10g 정도 되는데, 두 개 10g을 먹으면 190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너트를 드시는 분들은 두 개 정도만 하루에 먹어라 라고 하는 게 그 이유예요. 육류나 계란 등에도 셀레늄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고기 속의 단백질, 그 안에도 셀레노 아미노산이 형성이 된 단백질이 있거든요. 육류, 계란, 생선 등에서 우리가 셀레늄을 좀 섭취하고 있었어요. 국내산 작물에는 셀레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무안에서 고구마 재배하는 곳에다가 셀레늄을 처리해서 셀레늄 고구마를 제가 작년에 생산을 했습니다. 재배에 성공을 했는데, 옆에 고구마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셀레늄 불검출이에요. 이 셀레늄을 인위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셀레늄 농산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리치셀에서는 PF 농법과 같이 이제 병행해서 셀레늄 농법을 하고 있는데요. 셀레늄 발효액을 제가 이제 특허를 내서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왜 PF 농법, 왜 미생물과 같이 하게 되냐면은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식물을 통해서 건강을 챙길 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셀레늄도 있지만 파이토케미칼도 있어요. 파이토케미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파이토케미칼의 함량을 늘리기 위해서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는 관행농보다는 유기농을 하면 파이토케미칼이 꽤 높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유기농을 한다는 건 뭐죠? 건강한 토양, 미생물이 많은 환경에서 다양한 미생물의 활동, 그 다음에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다가 각종 무기 이온들을 많이 넣어요. 미량 원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기농 농산물은 파이토케미칼 함량이 좀 더 높죠. 우리 PF 농법은 일반 농산물, 관행농에서도 이 미생물과 유기물을 많이 쓰게 하자라고 하는 농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셀레늄까지 첨가가 된다면 유기농은 사실 좀 비싸잖아요. 관행농 일반 농산물이지만 PF 농법을 통해서 미생물도 많이 넣고 유기물도 많이 넣어서 파이토케미칼 함량도 높이고 거기에다가 셀레늄까지 넣어서 비싸지 않은 가격의 농산물을 전 국민이 드실 수 있다면 국민 건강에 기여가 되겠죠.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진행하는 게 있어요. 셀레늄 인증 제도입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1990년도에 우리나라의 친환경 인증 제도가 도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친환경 하셨던 분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시다가 국가에서 인증 제도를 운영하면서부터 각종 보조 사업과 혜택이 있어서 지금까지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친환경 농가분들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기능성을 얻는 거죠. 파이토케미칼도 좋고 셀레늄도 좋습니다. 기능성을 얹었을 때 시장에서 좀 더 나은 가격을 받기 위해선 국가에서 이러한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인증 제도가 있어야 돼요. 인증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정부 기관들한테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조만간 전라남도에서는 먼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친환경과에서 기능성 농산물에 지금 현재 관심을 많이 갖고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먼저 기능성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한번 진행해보자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식물의 항산화 물질, 몸에 좋은 성분들이에요. 항산화 미네랄, 셀레늄입니다. 대표적인 거. 물론 다른 미량 원소들도 있습니다. 셀레늄이 아주 강력한 항산화, 항암 물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셀레늄을 좀 강조를 해드렸고요. 파이토케미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카로티노이드, 베타카로틴 성분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과일이나 야채 어떤 색상, 향 이런 것들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요. 항산화 비타민,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게 있었죠. 셀레늄은 흡수가 돼서 바로바로 항산화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체내에 어느 정도 축적 기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꾸준히 드셔야 되고요. 파이토케미칼이나 항산화 이 비타민 C나 E 같은 경우는 섭취가 되면 바로바로 체내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단순한 미네랄이 아닙니다. 항산화 효소를 움직이는 항암 효소를 움직이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고요. 파이토케미칼이 높은 농산물과 셀레늄이 높은 농산물 그게 같이 섭취됐을 때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토양에는 셀레늄 함량이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농산물을 통해서 셀레늄을 섭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셀레늄이 함유된 이런 액체 상태의 발효액인데요. 무기 셀레늄을 유기 셀레늄으로 전환시키면서 황아미노산을 제가 많이 사용을 했어요. 흡수율도 좋고 모든 농산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특허증도 받게 됐고요. 작년에 우수 특허 대상도 받게 됐습니다. 단비 셀레늄이라고 제가 지어놨는데요. 단비라는 거는 가뭄의 단비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셀레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구상을 하고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 텃밭에서도요 사용할 수 있어요. 텃밭을 하는 이유는 건강한 농산물을 직접 재배해서 먹기 위함이잖아요. 거기에다가 항산화 효과, 항암 효과도 좋은 셀레늄까지 같이 처리해갖고 평상시에 드실 수 있다면 엄청 좋겠죠. 텃밭 하시는 분들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농사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가지고 어떤 기능성 농산물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좀 더 나은 가격도 받을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능성 농산물이라는 게 인증제도도 없고 믿을 만한 기능성 브랜드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단비 셀레늄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면 셀레늄이 함유된 농산물을 만들 수 있는지 농산물별로 분석과 실험을 통해서 표준 재배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어려웠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